최근에 이 학군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아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학군의 중요성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보다 대학의 중요성이 떨어졌으니까 또 학군지의 가치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저출산이나 대학교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교육도시인 대구의 장기적인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오분임장 영상을 통해서 수성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물론 수성구 전체를 본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범사 만삼이라고 불리는 최대 학군지인 범어 4동과 만천 3동을 중심으로 임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학군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아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학군의 중요성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보다 대학의 중요성이 떨어졌으니까 또 학군지의 가치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게다가 그 학군지가 이 대구처럼 지방에 있다면 더더욱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분임장은 경북 최대의 학군지, 아니 전국구 최대의 학군지 중 하나인 대구 수성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학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군지의 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학군에 대한 얘기를 수성구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15년 그해 수능 만점자는 총 1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바로 이 대구 수성구의 경신고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이렇게 우수한 학군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명문학교 뒤로 미친 학원과 인프라가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2호선 범어역에서 만촌역으로 이어지는 달구벌대로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또 골목 사이사이를 따라서 중소학원들이 이 대구의 학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일반 중고등학교, 또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전국구 학원가까지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학군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런 곳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모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성구는 전국지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대한민국 학군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산 아니면 대학교의 중요성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지방 학군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요즘 시국에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대구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 공급량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2021년 작년부터 공급량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올해인 2022년, 내년인 2023년, 그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도 공급이 많은데요, 현재 인허가 물량을 생각을 해보면 2025년, 6년에는 예전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의 대표적인 단지 중 하나인 범어 SK뷰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2021년 말까지 무려 서울보다도 더 긴 상승 기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당연히 너도 나도 공급에 나섰고, 결국 대구에는 역대급 공급량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구는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는데요, 맞습니다. 굳이 소나기를 맞을 필요가 있나요? 공급이 많을 땐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내 집 마련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되겠죠. 공급이 많은 만큼 전세는 또 굉장히 저렴할 테니까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학교도 여기저기 통폐합 된다는데 공급까지 많은 대구를 굳이 지금 봐야 되나? 앞으로 대구는 단기적으로 힘들고 장기적으로도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대외 경제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고 공급까지 많다면 향후 몇 년간은 분명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저출산이나 대학교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교육도시인 대구의 장기적인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2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군의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양극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든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이 세금이 높아지니까 최대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려고 하고, 이로 인해 모두가 선호하는 집은 점점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집들은 점점 외면받는 현상이죠. 사실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 자체가 양극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학군에서도 이런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즉 대구의 수성구 역시 학군의 양극화로 인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앞에서 대경권, 즉 대구 경북권 최대의 교육도시이자 주변 도시들의 학군 수요마저 대구 수성구가 모두 빨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거나 대학의 양극화로 상위권 대학만 살아남는다면 역시 이런 상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나마 적은 수인 아이들도 모두 수성구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만큼 경북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학군지는 수요를 빨리면서 쇠퇴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현재 지방의 소멸화가 급격하다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 인구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이나 지방의 일자리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거고요.
이런 학군의 양극화는 학군지 입장에서는 사실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부모 둘 다 맞벌이를 하는 게 당연해진 요즘에는 아이들이 혼자 시간을 보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원을 여러 개 보내면서 학원가 자체가 일종의 어떤 아이 양육 마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학군지 밖에 있는 중소학원들조차 학군지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리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듯 학군지의 양극화로 아이들이 모두 학군지로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최대 학군지로 중소학원들도 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대 학군지에도 수요는 정해져 있고 물리적으로도 학원과 거리는 이게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학군지 안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중소학원들 자체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학군지 자체는 더욱 높은 교육열과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어떤 그런 선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이 부모들의 관심도가 전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까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의 과외를 했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부모님들과 얘기할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여전히 기회가 된다면 뭐 사립중, 사립고 이런 데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추후에 전문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에게 뭐 부모의 욕심을 투영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학군과 부동산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이 교육에서 맞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요. 요즘 혼인율도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만큼 거리에서 아이 웃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애를 낳는다면 딱 한 명만, 그 한 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텐데요. 이 중국이 과거 산하 제한을 하면서 한 명의 아이만 갖게끔 하니까 그 한 명한테 집안의 사교육이 몰리면서 공교육이 소홀해졌고, 동시에 사교육이 원활한 뭐 중국의 대도시 학군지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중국 정부는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이런 사교육의 심화를 꼽았고, 뭐 이런 사교육의 쏠림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사교육 대기업을 후드로 팼죠. 뭐 이게 현재 어떤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지, 뭐 이게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요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를 한 명만 기르게 한다면 그게 적어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아이 한 명에 대한 사교육 집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교육 쏠림 현상이 학군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사교육을 잡으니 명문학군의 집값이 뚝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물론 우리나라도 집값이 비싸지면 중국처럼 하면 되지 않냐고 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진심이신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중국처럼 기업을 함부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즉 저런 건 사회주의인 중국이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죠. 오늘은 이렇게 지방학군의 대명사 중 하나인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적어도 당분간은 저출산, 대학교 통폐합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면서 학군지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대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학군지 내 집 마련하시고, 물론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이런 건 보셔야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학군지가 많이 오르고 또 적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학군지를 투자 고려 선택지에서 뭐 마냥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